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온 당신의 노후. 드디어 매달 167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그날, 이제야말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고지서 하나가 당신의 꿈을 악몽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불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불과 2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31만 4천 명이 바로 이 167만 원의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잠시 후 연금액을 단 몇만 원 더 받으려다 평생 소득 한 푼 없던 아내까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야 했던 한 평범한 은퇴자의 억울한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은퇴의 단꿈이 어째서 지옥행 티켓으로 바뀌어 버리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이전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정부가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연간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바로 이연 2천만 원을 월로 환산하면 약 167만 원이 됩니다. 이 선을 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보호받는 피부양자가 아닌 스스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기 평범한 은퇴자 김진성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5세인 그는 은퇴 후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 주변의 조언대로 추후납부 제도까지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172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죠. 아내 이정숙 씨와 함께 낡은 아파트 식탁에 마주 앉아 여보, 우리 이제 이걸로 아껴 쓰면 병원비 걱정은 덜겠네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정말 잠시였습니다. 몇 달 뒤부터 매달 10만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성 씨는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겠지. 내가 평생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데.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 아내 이정숙 씨의 이름까지 함께 올라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의 가장 비정하고 억울한 부분인 동반 탈락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 탈락자 10명 중 4명이 바로 이정숙 씨처럼 본인은 소득이 한 푼도 없지만 배우자 때문에 함께 자격을 잃은 경우라고 합니다. 남편의 연금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한 아내마저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 연금 때문에 아내까지 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는 말이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김진성 씨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아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5억 원짜리 아파트가 보험료 산정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결국 김진성 씨 부부는 언론에서 보도된 평균 탈락자 보험료 9만 9천 원보다 훨씬 많은 매달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연금액을 월 5만 원 더 받으려다 매달 20만 원 넘는 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에 그는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진성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가 빠졌던 함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합산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물론이고 은행의 작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아주 잠깐 했던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직 연금 수령액만 생각하다가 이런 부수적인 소득이 합쳐져 자신도 모르게 167만 원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조기 노령연금을 대안으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받을 연금을 최대 5년 먼저 받는 대신 1년에 6%씩 연금액을 깎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170만 원을 받을 사람이 2년만 일찍 받으면 12%가 깎여 월 15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한부 해결책일 뿐입니다. 조기연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조금씩 오릅니다. 조기연금으로 기준선 아래에서 아슬아슬하게 시작했더라도 몇 년 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결국 연금액이 167만 원을 넘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번 감액된 연금액은 평생 고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평생 깎인 연금을 받다가 몇 년 뒤에는 보험료까지 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지옥행 티켓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비책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총소득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 연금에서 받는 소득은 이 합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수령액을 월 167만 원에 가깝게 전략적으로 조절하고 부족한 생활비는 이 사적 연금을 통해 보충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지금 당장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을 해보십시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예상연금액 조회를 해보고 나의 예상연금액이 167만 원이라는 위험한 경계선에 걸쳐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경계선에 있다면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유불리를 단순히 보험료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상태, 예상생활비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셋째, 만약 이미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갑작스러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8월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80%, 2년 차에는 60%씩으로 감면율이 줄어드니 내가 감면 대상인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재무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167만 원이 지옥행 티켓이 되는 이유는 연금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이라는 다른 제도와 맞물려 돌아가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노후가 이 억울한 세금 폭탄 때문에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의 은퇴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정보가 곧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하는 만큼 당신의 노후는 더 평안하고 안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소중한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